안녕하세요. 강원 키즈 트렌널의 2020 예술을 감독 한젠마입니다. 자, 명사 토크, 강키즈 명사 토크. 오늘은 정말 우리 어머님들 관심 많은 미술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바람직한 방향성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이현성 원장님 모셨습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제가 보니까요. 네. 어제는 영재 교육의 전문가가 나오셔가지고 하셨는데 봤더니 이렇게 컨텐츠가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컨텐츠가 있는 분들 반응이 더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어머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기다리고 원장님한테 또 좋은 질문들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레차트의 이현성 원장입니다. 제 별명은 제 이제 아이들이 지어준 건데요. 대원쌤입니다. 네. 대원쌤. 그게 뭐예요? 대단하신 원장쌤. 왜 그러세요? 진짜 큰일 났다, 오늘 방송. 그리고 이제 저는 삼성전자에서 한 10년 정도 디자인 기획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한 5년 정도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나서 남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강사를 근무를 했었고요. 제 전공 자체가 학부는 회화고요. 회화과입니다. 네, 궁금했어요, 진짜. 대학원은 판학과하고 그다음에 미술교육이 부전공이었어요. 저랑 같으세요. 그러세요? 저도 대학교 서영화, 네. 대학원은 판화, 부전공을 안 했네, 저는. 부전공을 안 했어요. 근데, 그렇구나. 네. 예. 판화가 성격에 맞으셨어요? 저는 지금도 판화 신봉가예요. 그러시구나. 네. 원래는 판화에 대해서 거의 몰랐는데, 대학원 때 원래 회화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1년이 끝나는 시점쯤 되니까 그림이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슬럼프에 빠졌다고 할까? 그런데 그때 거기 교수님이, 판화과 교수님이 너 판화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판화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 판화를 하면 안 되는 성격이에요. 네. 알아요. 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 안 되는 성격이에요. 난 끝까지 안 됐어요. 근데 그 판화라는 걸 보니까는 사실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판화라는 것 자체는 회화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게 어떻게 결말이 날지가 뻔히 알잖아요. 중간에서 이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희한하다. 근데 판화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딱 프레스를 사용해가지고 찍기 바로 전까지는 어떻게 나올지 거의 모르거든요. 전 그 반대예요. 판화야 결과까지 가는 거고 회화는 가면서도 우연성도 있고 마음이 바뀌면 또 방향을 틀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 판화에 맞지 않는 성격이라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판화의 룰을 거의 100이면 100 다 어기고 판화를 했어요. 그게 원래 안 되는데. 그게 원래 안 되죠. 원래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들이 너는 사진은 절대 택하지 마라. 그 판화도 안 된다. 왜? 과정이나 이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아니면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판화는. 그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대학원 3년 차가 될 때쯤 되니까 교수님들이 저한테 이건 어떻게 찍는 거냐. 나 이거 좀 찍어다오. 결국 자기 자랑이었어. 듣다 보니까 궁금했는데. 저는 진실을 얘기하는 대단한 원장 선생님이십니다. 진짜. 아닙니다. 대원쌤. 살짝 알겠네요. 그러면 학교 전공을 어느 학교에서 하셨어요? 저는 원래 제 멋대로 바꿨어요. 근데 그게 교양 과목에 미술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택했는데 목탄이었거든요. 목탄화를 하는 거였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이 한 학기가 끝나고 나니까 너 전공 바꿔볼 생각 없냐 미술로 깜짝 놀랐죠. 그건 안 된다. 난 죽는다 그러면. 그랬더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장학금을 주겠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학부에서 또 자랑이십니다. 아니 듣다 보면 사실이야. 팩트를 말씀드리는 건데 거짓을 그런 건 빼고 얘기를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대원쌤. 그런데 그 장학금 준다? 그 얘기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보면 모든 사람이 저한테 스트레스만 줬지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모든 사람, 저 친척 모두가 다 왼수인 거예요. 적인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그 교수님이 미국인이셨는데 저를 인정을 해주신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게 또 사람을 움직이죠. 그게 움직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미술로 결국은 들어오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의 교육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미술로 움직이는 힘을 보면요. 뭐 미술뿐만이 아니라 어느 분야나 그럴 텐데 외부의 에너지와 외부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 내부를 흔들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런 분이세요. 저는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또 미국에서 졸업을 하시고 주립대학교에서 선생님으로도 미대 강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한국 들어서 삼성전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한 번에 이제 또 다른 얼마나 기회가. 들어가기 힘든데 여기. 근데 그때는 좀 쉬웠어요. 그때 아니 인재 겸손. 살짝 겸손. 근데 그때는 제가 딱 그 운이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 기회였던 것 같은 게 인생에서의 그 시대가 국제화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기업들이 삼성이 창조 경영할 때였나 보다. 딱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그 얘기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딱 들어오던 시기가 한국이 국제화 시대로 이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이제 해외 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는데 몇 년도셨어요 그때가? 제가 94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되게 오래되셨네. 네, 제가 신입사원. 제 나이 28, 9대니까. 일찍. 네. 사실은 저는 삼성 다니면서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또 이제 자부심을 갖는 게 제가 편하게 자랑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모르던 분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꼭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부모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다 그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아는 분야만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르지만 뭔가 연관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그런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레차트를 하게 되고 이런 디자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까지 하게 된 디자인 교육. 제가 창의력 디자인 교육 선생님이 그저께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어린이들 학생들 대상 디자인 교육이 너무 없다 그 얘기 하셨거든요. 여기서 하시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삼성에 다니면서 느끼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업무 자체가 크리에이티브한 부서이긴 하지만 역시 기획적이거나 그다음에 분석적인 업무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세상에 이게 있구나. 저는 지금까지는 워딩밖에 칠 줄 모르는 화가 출신이었는데 여기 와서 양복 입고 다니면서 뭐 전략회의 들어가야 되고 뭐 기획서 써야 되고 뭐 개발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또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 대단하신 거네요. 화가 출신인데 삼성전자를 들어가신 거야? 저는 삼성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럼요. 조직이 삼성이 옛날에 이제 그 IDS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시죠? 네, 알죠. 제가 사디에서도 강의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 IDS에서 제가 4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엔지니어, 디자이너 이런 사람 다 모아다가 교육시키는 거. 근데 그때도 보면 제가 면접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나는 게 너는 순수 미술을 전공을 했는데 왜 디자인은 공부를 더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네가 볼 땐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이제 딱 얘기를 한 게 미술은 제가 고등학교 때 들은 얘기입니다. 저 고등학교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은 물리를 가르칠 수 있는데 물리 선생님은 수학을 잘 못 가르친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제가 겪어본 거 바로는 미술 선생님은 디자인을 가르칠 수 있는데 디자인 선생님은 미술 가르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가 디자이너가 되든 영화 감독이 되든 그렇고 이유가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기초 학문이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제가 그림 엄마라는 강의를 혼자서 외롭게 했는데 거기서도 그 미술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재들을 뽑는데 MB 출신 뽑던 자리를 MFA 미술 석사 출신들을 대체하기 시작했던 1993년 맥킨지 자료예요. 그걸 제가 읽어드리면서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이거를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23일날 방송으로 가셔서 보시면 또 그 정보 얻을 수 있고요. 지금
지금 교수님하고 얘기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셔가지고 레츠아트라는 거를 차리셨어요. 네. 그쵸? 네. 이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17년 됐어요. 아, 오래되셨네요. 네. 이걸 차릴 때는 내가 이 땅에 내가 이걸 하리라 라고 아마 생각하고 레츠아트잖아요. 네. 야, 예술하자. 네, 거기 맞아요. 그거죠? 네. 네. 그니까. 저도 그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떻게 그 레츠아트가 어떻게 17년 동안 성장을 했나요? 그 스토리를 좀 듣고 싶어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가리키는 게 정말 아이들한테 맞는지,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을 했지 아이들은 그리고 아이들 한 명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내가 화가 나거나 애들이 장난을 치거나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애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지? 했었는데 되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 게, 제가 그거를 시작하기 전에 경험을 좀 얻고 싶잖아요. 애들 가르치는 거. 그래서 이 영유아 미술교육 학원에 네. 전화를 했어요. 네. 사람 뽑느냐고. 그래서 교사 인턴같이 보조교사가 됐든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거예요. 젊은 선생님, 여자 선생님인데 하더니 여기는 많이 망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것 같고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많이 망가지시기 혹시 그 학원이 네. 이거 들어가는 학원이에요? 이거? 이 단어가 들어가요? 아니요. 안 들어가요? 네. 거기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미술학원이 이제 프랜차이즈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가 막 퍼포먼스를 막 던지고 하는 미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유치원 선생님처럼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근데 하라 그러면 저는 할 수 있는 성격이에요.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그러니까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러운 거지.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약간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연극을 하듯이. 네. 그러니까 그런 연기력이 좀 있어요. 근데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딱 아이디어를 얻은 게 망가져야 된다. 그래. 우리 레츠아트에서 내 역할은 망가지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부담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였고, 그 당시에 보면 약간 미술의 이제 그 미술 교육에 대한 트렌드가 이제 변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변했습니다. 변했는데 네. 저는 이제 이거는 뭐 트렌드하고는 조금 상관은 없는데, 사실은 뭐랄까 제가 좀 고집이 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네. 나는 이렇게 간다. 네. 그러면 거기서 변화를 남이 뭐라 그러면 소신껏 이제 네, 절대 안 이게 해요. 필요하다 생각하고 미래를 보고 했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그렇죠. 되는 방향성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변화도 분명히 주긴 했지만 제 이제 그건 뭐였냐면 레츠아트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 교육기관이잖아요. 네. 우리가 너무 사교육 그러는데 교육기관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걸 뭘로 어떤 메타포 은유를 했냐면 학교였어요. 미술학교. 미술학교. 예, 제가 나온 미술대학처럼 네네. 이걸 미술학교라고 생각하자. 네네. 그러면 미술학교가 갖춰야 될 어떤 필로소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어머님들이 초창기에 이제 오신 분들 중에도 보면 제가 안 맞으면 안 받았어요. 딴 데를 가시라고. 초창기 때도. 어떤 엄마들이 안 맞으셨어요? 나 왔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선생님.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제 이런 거 재밌어. 이제 교육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보면 좀 무대뽀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시간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막 잘 될 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웨이팅에 걸려야 되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웨이팅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 요일이 안 되면. 그 기분 나쁘죠. 근데 그거 가지고 잘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간다고. 아니 근데 자리가 없는 걸요. 웨이팅 얼마나 기다려야 그리고, 돼요? 예?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웨이팅을?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한 2달, 3달? 두세 달을 기다리라고요? 애가 2~3달이면 그림 얼마를 그리는데 2~3달을 기다려요. 근데 어찌됐든 어떻게 좀 해주세요, 선생님. 근데 그게 제가 그게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이 엄마만 엄마인가요? 여기도 엄마가 있고 여기도 다른 엄마들이 계세요. 다 평등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당시 이제 레츠아트의 제 고집은 뭐였냐면 이걸 잘못 소탐대시를 해서 이 아이를 받아주면 소문은 다 퍼진다. 금방 퍼진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청탁을 할 것이고 항의를 할 것이고 왜 내가 더 오래 기다려?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셨어 원장님. 그래서 비밀로 할게요. 네,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리가 드문드문 좀 있던데 좀 하나만 요 애만 그거는 해주세요. 그거는 거죠 이런 엄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저는 지금까지 계속 딱 지켰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잘만 버티면 사실은 그때는 기분 나쁜데 나중엔 그 엄마가 신뢰를 해요. 맞아요. 내가 좀 기다려 들어만 가면 내 아이가 그렇게 포커스가 돼서 제대로 교육을 받는다가 되는데 그때 좀 참고 기다리느냐. 그다음에 이제 괜히 삐져가지고 딴 데로 가느냐. 애를 생각하셔가지고 참으셔야 맞아요. 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류의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 한 작가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과학 상상화 그리기를 그 누구보다 싫어해요. 과학 상상화 그리기요? 네. 학교에 가면 이제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 너무 스터디 없이 외우는 걸 근데 그리니까. 그거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 하는데 주제도 똑같고 맞아요. 딱 있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미술 비전공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열심히 잘 칠한 애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상을 이제 타야 되니까 상 타게 해달라. 네, 상 타게 해달라고 해서 미리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정색을 하고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저도 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그 과학 상상화 그리기를 해서 1등을 했다, 상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서울대 미대를 갈 수 있게 한다, 홍대 미대를 갈 수 있게 한다. 그럼 저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 쓸모도 없이 상 욕심에만 받는다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니 상도 받고 홍대 미대도 가고 서울대 미대도 가고 그렇게 근데, 해줘야죠. 근데 왜 그 상을 받으면 또 거길 못 간다고 그렇게 근데 극단적으로 저는 그거를 상은 정해져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전 그거 개런티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니 뭐 개런티는 안 되지만 또 그냥 그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 기대에 부응을 못할까봐 책임감 때문에 너무도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성격 대충 알겠어요. 아시겠죠? 원장님. 예, 창의력이란 뭔지, 학생들한테 미술이 왜 필요한지, 그 창의적인 아이들의 특징은 뭔지. 우리나라의 입시 미술이